60대 남성분들, 다음에 말씀드리는 5가지 질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5년 4월 6일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학시처럼 살았으면서 관식이 보며 우는 아버지들의 심리입니다. 기사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학시와 관식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시의 극중 이름은 부산길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학시로 기억합니다. 드라마에서 학시 뭐 이렇게 계속 말을 하거든요. 과장 조금 보태서 저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콱 18 여기서 확과 시가 합쳐서 학시가 나오는 것으로 들립니다. 학시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시죠? 쉽게 말해 개진상 캐릭터입니다. 이 영상이 주제랑 관련되어서 설명드리면요.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꼰대 아버지입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니들이 쌀밥먹고 사는 거야. 이리 돈 버는 유세를 떨죠. 내 말이 꼭 법이다. 이런 태도로 가족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코믹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학시와의 결혼을 똥밟았다고 표현합니다. 욕하다 정드는 미워하기 힘든 개진상 플러스 개꼰대 캐릭터입니다. 반면에 관식이는 완전히 정반대형 인간입니다. 아내 애순이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죠. 애순아,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집안일도 솔선수범하고요. 엄마, 할머니, 애순이 나랑 살러 왔지. 이 집 며느리 살러 온 애 아니야. 이 집 며느리 내가 안 시켜. 이리 말하면서 본인 어머니에게 당당히 맞섭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죠. 무엇보다 관식이는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죠.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캐릭터입니다. 책임과 헌신, 자상함과 탈가부장의 아이콘 같은 인물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자신을 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학시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드라마 리뷰하는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이런 내용들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학시인데 본인은 관식인 줄 안다. 그 밑에 대댓글 달리죠. 학시는 돈이라도 잘 벌었지?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한 학시이다. 이런 유의 댓글들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런 60대 남성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애들 대학도 보내고 집도 샀다. 다른 사람들처럼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다. 술 먹고 난동도 부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에 관식이과라는 거죠. 정작 가족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나 20, 30대 자식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면 TV만 보고 대화가 없다. 뭔가 의견을 말하면 당신이 뭘 알아? 이러면서 무시했다. 항상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가족들 앞에서 화를 많이 냈다. 바로 여기에 괴리가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분석처럼 아버지 스스로는 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실제로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은 학시에 가깝다는 거죠.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요? 자, 지금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경제적 부양을 성실히 해왔다. 그러므로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다. 이리 생각하는 거죠. 많은 한국 아버지들이 경제적 부양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돈을 벌어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본인 정체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물론 경제적 지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식이는 그것만 하지 않았죠. 그는 아내인 애순과 정서적으로 소통을 했고요. 자식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본인 또한 자동차를 갖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본인의 못 이룬 꿈보다는 아내인 애순이의 이루지 못한 꿈을 참으로 안타까워했죠. 두 번째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60대 중년 남성분들은 정서적 문맹에 가깝습니다.
정서적 문맹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감정 표현은 나약함의 표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란 세대인 거죠. 정서적 소통 방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 시대에는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밥만 먹여서 방임해서 키웠죠. 뭐 자식의 감정 다독이고 보살펴주고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들 그리 자랐습니다. 실제로 6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장님, 아내가 자꾸 내 마음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 돈도 벌어다 주고 외도도 안 하는데 저에게 뭘 바라는 걸까요? 이분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감을 나누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뭐 정서적 소통 해본 적 없는 거죠. 본인이 받아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배우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원가족과 형가족 사이에 혼재된 가치관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가족 문화와 관련이 있죠. 많은 60대 중년 남성분들은 현가족 보다는 원가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남편분이 계시는데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요. 농번기에는 주말마다 본가에 가서 농사일을 돕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본인의 육아라든가 가정 살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죠. 아내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뭐 남편은 아내의 불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너는 내가 불효자가 되길 바라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한국의 많은 중년 남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아온 본인의 과거의 삶을 관식의 삶에 투영을 한 거죠. 하지만 관식이는요, 가족들과 정서적 소통도 잘했고요. 원가족보다는 형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모르는 중년 남성분들이 본인이 학심에도 불구하고 관식이었다고 빡빡 우긴다는 거죠.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학시와 관식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가족에 대한 태도가 극과 극이죠. 학시는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복종과 강요를 당연시합니다. 가부장의 끝판왕이죠. 매일 본인의 그 쓸데없는 사회생활 하면서 밖으로 돌아칠 시간이 있어도 자식의 학교 행사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술 마시고 꼬장 피우지만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주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족들이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안 섞인 와이프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라고 공공연히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관식이는요,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애순아, 오늘 뭐 보고 싶어? 애들이 어디 가고 싶대?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죠. 애순이 핀을 관식이 다 사다 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애순이를 애지중지합니다. 두 번째로 권력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학시는 명령, 통제, 강요를 통해 본인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이죠. 뭐 가족회의 이런 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결정하고 가족들은 그냥 따라야 하는 거죠. 관식이는 대화, 설득, 이해를 통해 어떤 사항을 결정합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접근법을 택하죠. 가족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존재감이 다릅니다. 확신은 감정 표현에 서툴긴 해요. 근데 그나마 표현하는 감정들이 불만, 분노, 짜증,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피곤한데 조용히 좀 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앞에 말씀드린 정서 문맹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관식이는 다양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요. 가족의 감정에 공감을 합니다. 나 오늘 일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 혹은 기분이 안 좋았어.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정서적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구독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히 60대 남성분들, 이제는 우리가 팩트폭력 당할 시간입니다. 5가지 질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첫 번째, 가족 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최종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가족들은 나를 달래려고 하거나 혹은 나를 슬슬 피합니까?
세 번째, 당신이 집에 있을 때 가족들의 대화나 행동이 좀 달라지나요? 좀 더 조심스러워하거나 긴장을 하나요? 네 번째, 지난 한 달 동안 가족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때? 이렇게 진심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가족들이 당신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구할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을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은 관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학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주제를 한번 바라봅시다. 드라마에 등장했던 학시와 관식이의 아버지, 즉 금영이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그 학시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때를 거치면서 정말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던 세대였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아빠들 보면 딸 바보, 아들 바보 많습니다. 영화관에서 애랑 같이 영화를 보러 오는 아빠들도 많고요. 주말에 애랑 같이 키즈카페 놀러 오는 아빠들도 많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는 아빠들도 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보다 새로 만들어진 현 가족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충실합니다. 왜 이런 가족 간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 바뀐 이유가 큽니다. 과거에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그렇게 커다란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갖춰야 할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누구나 나 하나 먹고 살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갖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가 된 거죠. 또 가사노동의 아웃소싱이 많은 게 가능해졌죠. 배달 음식이라든가 밀키트라든가 김치 주문이라든가 집안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만 있으면은 다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이 담당했던 가사 노동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상적인 아버지 혹은 이상적인 어머니, 이상적인 아내, 이 모든 모델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돈을 벌어오는 것만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살림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어머니라 불리는 시대 또한 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 정서적 교류, 질 높은 육아, 그리고 현명한 아이 학습 지도,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과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냉정한 자기인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